오늘 네 번째 모듈 그룹으로 로컬 에어리 네트워크의 시큐리티 관련한 토픽하고 와이어리스 랜에 대한 내용을 모듈 10에서 11, 12, 13까지 한 4개의 챕터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0장 구성인데요.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좌측의 토픽 타이틀 쪽입니다.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약간 일반 사용자 장치들, 서버를 포함해서 사용자 장치들에 대한 보안 경향 또는 보안 기술들, 최신 기술들 소개하는 게 있고요. 이들에 대한 접근 제어라고 할까요? 액세스 컨트롤은 접근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측면과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보안은 사실 우리가 네트워킹 앤 컴퓨팅 모델이 계층 모델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계층에서도 다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입니다만 이 계층 보안이 사실 제일 어렵다기보다는 vulnerable하다는 얘기죠. threat actor들한테 노출이 될 경우에 또는 2계층 시큐리티가 무너질 경우에는 상위 3계층 이상의 어떤 보안 기술이 크게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레이어 2 시큐리티만은 항상 네트워크 인프라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주의 깊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듈에서도 2계층 장치인 스위치에 대한 여러 가지 보안 위협들과 그들을 문제 해결하는 그런 보안 이슈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 뒤쪽 섹션에 대해서 지금 타이틀에서 보이는 것처럼 맥 어드레스 테이블 어택, 랜 어택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이거를 경감하기 위한 기술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학생들하고 수업하실 때는 하나하나 실제 이 슬라이드에서도 지금 보면은 웹 인터넷 서칭 엔진 같은 거 이용을 해서 최신 네트워크 공격 사례, 피해 사례 이런 거 한번 조사해 보면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요즘에는 일반 전문가가 아닌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malware라든지 DDoS, DOS, breach 이런 거 각종 바이러스, 프로그램들, 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매체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교수님들하고 이런 시간에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학생들하고 수업하실 때는 이 각각의 보안 위협 사례 또는 공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조사도 학생들한테 과제도 내주고 같이 디스커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위협을 보안 위협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네트워킹 디바이스를 가지고 네트워크 보안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 제일 첫 번째일 텐데요. 화면에 지금 보는 슬라이드에 몇 가지 대표적인 보안 장치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VPN 기능이 포함된 라우터, 차세대 파이어월 방화벽이죠. 그 다음에 차세대 IPS 또는 AMP라고 해서 Advanced Malware Protection, URL 필터링, 계속 이어서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이런 기능들, 트리플레이 서버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과 권한 부여, 오디팅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스코에는 ISE라고 해서 Identity Service Engine이라는 말의 약자인데 이게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그림에 보시면은 하나의 샘플 스몰 투 미디엄 사이즈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으로부터 진입되는 게이트웨이로부터 각종 앞장에서 소개한 장치들, 즉 그 VPN 기능이 있는 라우터로부터 NG 파이어월로부터 앞에서 얘기한 이러한 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 그다음에 뒤에서 살펴볼 와이어리스 랜 컨트롤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안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 보안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호스트 디바이스에서는 호스트 베이스드 인트로전 프리벤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개인 엔드 디바이스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반의 보안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개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앞에서 ESA하고 WSA에 대한 소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메일 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혹시 시스코 탈로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탈로스는 그 Threat Intelligence Group이에요. 그래서 여기 적혀져 있지만 이메일 시큐리티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리서치 앤 디플로이먼트를 하고 있는데, 이에서 보면 매 3분에서 5분마다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메일 전송과 관련된 보안 위협들을 분석하고 적용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시스코 ESA의 몇 가지 기능들은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내용들이라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웹 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이쪽 분야에서 다들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시면은 웹 기반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들에 대한 여기 열거한, 제가 일일이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꼭지들에서 열거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일일이 이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그리고 프로텍션은 물론 스캐닝, 디텍션, 이런 것, 인크립션까지 전반적으로 수행하는 장치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간략하게 이와 같이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그 다음에 로컬 LAN 네트워크가 직면한 사항과 현재 어떤 장치들이 랜에서 보안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두루두루 살펴보았고요. 섹션 2에서는 이제 실제로 사용자 접근 제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본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라우터에 패스워드를 주는 샘플 컨피그레이션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라우터 접근에 대한 이거는 여러 번 언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텔넷하고 SSH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CCNA 과정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AAA라는 거를 소개를 이 과정에서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처음 보시는 용어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에 대한 이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래쪽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누구를 허용할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Authorization, 그 사람이 들어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카운팅은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고 나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거를 실제로 네트워크의 AAA 서버를 구현을 해서 사용자 인증에서 권한 부여, 그 다음에 어카운팅까지 다 자동으로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컬 오세니케이션 하는 경우도 있고 전용 서버로 오세니케이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여기 바로 소개가 되어 있네요. 로컬 AAA 오세니케이션, 말 그대로 스위치나 라우터와 같은 장치에서 기본적으로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 정보를 넣어놓고 오세니케이션 하는 경우고요. 대부분 이건 스몰 투 작은 규모의 랜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기본적으로 코퍼레이트 캠퍼스 랜의 업무에는
서버 베이스드 트리플 A 오세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서버로는 아래 나와 있는 다이얼인 유저 서비스, 리모트 오세니케이션 다이얼인 이름이 좀 긴데요. 레디어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다음에 터미널 액세스 컨트롤러, 액세스 컨트롤 시스템 TechX 라고 하는, TechX 플러스죠. 지금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프로토콜이. 그래서 이 두 개가,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서버 베이스드 트리플 A 오세니케이션 모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 실습에서도 레디어스 서버를 이용한 트리플 A 인증은 아마 실습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레디어스하고 TechX가 어떤 측면에서 다른가, 그런 거는 이쪽 분야를 사실 이 커리큘럼이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인터넷 검색 엔진 같은 거 해보면 금방 비교가 쭉 나옵니다. 레디어스는 UDP고 TechX는 TCP인데, 레디어스보다 TechX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데이터 각종 헤더, 필드들 인캡슐레이션이나 암호화가 잘 돼 있어서 근데 그만큼 또 오버헤드가 있는 거죠. TechX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별도의 시스코 우리 아카데미 프로그램 포트폴리오에 보면 네트워크 시큐리티라는 과정이 있어서 그쪽에서는 실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실습을 훨씬 더 심화 깊게 내용을 더 깊게 들어가서 다양한 이런 실제 서버들 구축하는 실습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커리큘럼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라이제이션에 대한 건데 이미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했는지 오토라이제이션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네, 어카운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근 허용된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나중에 떠날 때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추적을 함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사용을 한다. 소개가 되어 있고요. 에로투.1x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슬라이드에서 정의가 되어 있듯이 포트 기반의 액세스 컨트롤 앤 오세니케이션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실제 스위치 장치에 연결된 사용자, 더 정확하게는 스위치 포트에 연결된 엔드 디바이스들을 실제로 인증을 하고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 부여 같은 또는 앞서 설명한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는 IEEE의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비인가자 또는 unauthorized end device를 조율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아래 보이는 바와 같이 이게 사용자 장치고 여기 오세니케이터 중간에 네트워킹 디바이스고 뒷단에 오세니케이션 서버가 있어서 접속된 사용자에 대한 크레덴셜을 받아가지고 오세니케이션 질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허용을 하는 이런 아주 일반적인 그런 프로시저는 거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섹션은 Layer 2 Security Threat인데요.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층 레이어드 아키텍처 모델에서 Layer 2 Security, Layer 2 Vulnerability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허물어져 버리면, 여기서 방어가 안 돼 버리면 프레임 내에 있는 모든 페이로드, 즉 상위 계층의 PDU들이 다 노출이 돼 버리기 때문에 위에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레이어 2가 컴프로마이즈가 된다면 레이어 3 이상도 쉽게 컴프로마이즈가 된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여러 이러한 장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안을 레이어 2에 아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레이어 2가 장치가 스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슬라이드 타이틀이 스위치 어택 카테고리 해서 여러 가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맥 어드레스, 맥 테이블 어택으로부터 STP 어택까지 쭉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뒷장의 여러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겁니다.
네. 여기서 다 설명하는 것보다 뒤에 그림을 보면서, 슬라이드 보면서 또 살펴보기로 하죠. 이런 거를, 앞서 열거한, 스위치 어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미티게이션 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포트 보안이나 DHCP, 이게 굉장히 다 중요한 키워드들이에요. 이 식장에서 나오는 키워드들 중에는 제일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전반적인 보안의 중요성과 보안 장치들 소개했고, 지금 이 바로 10.3 섹션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공격 사례, 피해 어택 테크놀로지들 이런 것과 함께 이거를 경감하기 위한 기술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스위치 어택에 대한 미티게이션 테크닉을 이 뒤에 섹션에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하여간 여기서는 이 정도로 키워드만 소개를 하고 뒤쪽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먼저 맥 어드레스 테이블 어택에 대한 겁니다. 먼저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어떤 건지에 대한 개념을 다시 리콜하고 있어요. 앞서 우리가 많이 실습을 하시면서 입력해봤던 그런 내용이죠. 스위치가 파워온 되고 포트에 엔드 디바이스들이 연결됨에 따라서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만들어 포퓰레이션 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이게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맥 어드레스 테이블 어택인데요. 맥 어드레스 테이블 플러딩이라고 하는 어택이에요. 말 그대로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내 컨텐츠를 범람하게끔 만든다, 플러딩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이제 트랩 액터가 널리 알려져 있는 어택으로 이제 맥커프 어택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허위의 그 정보를 가지고 스위치에 마치 그러한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함으로써, 왜냐하면 스위치는 어떤 포트로부터라도 자기가 모르는 새로운 맥 어드레스를 가진 프레임이 들어오면은 계속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채워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약점을 이용한 공격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요거를 미티게이션 하기 위해서는 미티게이션 테크닉은 사실 뒤쪽 섹션에서 사실 여기서는 맥 어드레스 테이블 플러딩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준 건데, 맥어프 같은 경우에 카탈리스트 6500 스위치에 수초 이내로 이 카탈리스트 6500 스위치가 저장할 수 있는 맥 어드레스가 저도 기억은 일일이 다 하진 않습니다. 132,000 맥 어드레스까지 가질 수 있나 봅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수초 내에 이거를 플러딩 시킬 수 있고, 스위치의 정상적인 사용자 트래픽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툴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미티게이션 테크닉은 간단합니다. 포트 시큐리티라고 해서 포트에 그러한 어택을, 맥 어드레스 테이블 플러딩 어택을 하지 못하게끔 포트 보안을 걸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로컬 에어리 네트워크 상에서의 그 어택 유형으로 몇 가지를 또 살펴볼 텐데, 이런 어택들이 있어요. VLAN 호핑, 또는 DHCP starvation and DHCP spoofing 어택이라는 게 있어요. 요 용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정상적인,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은 다 공격 유형에 대한 거니까 어떤 해커라든지 공격자가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그거를 이제 비인가된 사용자라는 표현으로도 제가 지금 간혹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VLAN 멤버십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해커 또는 어태커가 그 스위치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다른 VLAN 트래픽들을
들여다보는 행위. 이게 바로 VLAN 호핑 어택이에요. 이거를 하는 방법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L2 스위치의 기본적인 포트 스테이터스는 다이나믹 트렁킹 포트 스테이터스는 다이나믹 오토라는 얘기는 누군가 상대편에서 DTP를 하고자 한다면 트렁크 니고시에이션이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트렁크 니고시에이션이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는 그는 바로 곧 트렁크를 통해서 흘러다니는 모든 VLAN 트래픽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 VLAN 호핑 어택입니다.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뒤쪽 슬라이드에 계속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해커가 unauthorized trunk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포트를 별도의 설정을 하고 있지 않는 한 디폴트 모드가 트렁크 니고시에이션이 가능한 포트들이에요. 액세스 포트로 만들어주지 않는 한. 그래서 이쪽에 있는 트래픽들을 얘가 다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택 유형으로서 VLAN 더블 태깅 어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스크립트가 너무 많아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혼동스러울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원래 정상적이라면 프레임에 VLAN 태그는 하나만 붙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소개해놓은 것과 같이 바깥쪽에는 스위치에 의해서 처리되는 VLAN 태그를 하나 두고, 마치 정상적인 VLAN 태그인 것처럼 두고, 그거를 그 안쪽에, 이제 그거를 벗겨내면은, 스위치는 더 이상 이제 VLAN 태그를 처리를 하지 않고 이후 스위치에 포워딩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히든 A02.1Q 태그라는 정보를 이후 스위치가 보고 거기서 다시 한번 VLAN 태깅된 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함으로써 원래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VLAN 프레임에 대한 전달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하느라고 했는데 어떻게 많이 요거를 어떻게 하면 사실 우리 커리큘럼에 보면 요거에 대한 아마 비디오가 있을 텐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같이 한번 봐볼까 합니다. 제가 10장에 이쪽인 것 같은데 예, 여기 있네요. 비디오가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VLAN 호핑 어택에 대한 비디오인데 이거는 제가 이미 소개를 드렸고요. VLAN 더블 태깅 어택에 대한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 Any VLAN that they want to connect to. 여기서부터죠. With a VLAN double tagging attack, a threat actor is going to embed a hidden 802.1q VLAN tag inside of a frame that already has an 802.1q VLAN tag. What's going to happen here is we're going to have an attacker that's going to double tag a frame. For example, our attacker was going to build a message that's going to communicate from its current VLAN, which is VLAN 10, with its targeted VLAN of VLAN 20. With the attacker currently being on VLAN 10, they're going to build a frame that's going to have an external VLAN header on it of VLAN 10, and then an internal tag VLAN of VLAN 20. When that message is sent up to the first switch, our first switch is going to see the external outside header of VLAN 10, is going to strip that off, and then send the traffic on its way to any device running VLAN 10. Well, the switch sees that VLAN 10 is also the native VLAN, so it's going to remove the VLAN 10 header and move it across the trunklet.
Now, as that frame moves across the trunk link, the first header of VLAN 10 was removed. And now the internal tag, which is the VLAN 20, that is still exists. This second switch is going to receive that frame, it's going to strip off that VLAN 20 header, and then it's going to forward out any VLAN 20 ports, which includes down to that targeted host. This is effectively allowing our threat actor machine on VLAN 10 to communicate to the target of VLAN 20 using a double tag. 네, 이 정도 그림을 통해서 보시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네, 이 슬라이드 하다가 제가 잠깐 비디오를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저보다 온라인 커리큘럼에 있는 많은 내용들하고 비디오가 훨씬 더 학습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네, 저는 크게 우리 교수님들이 이 과정을 다시 새로 어떤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만한 노하우나 이런 팁을 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더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강의를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부탁드리고 필요한 내용들이 온라인 커리큘럼에 또 많이 다들 방금 보시는 것처럼 잘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10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어택 유형으로 DHCP 어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DHCP 어택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DHCP DORA라고 하는 DORA가 여기 Discover, Offer, Request, Act까지 해서 이 4개의 프리미티브가 왔다 갔다 해서 앞 글자 따서 DORA라고 하는 DORA 프로시저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고요.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어태커는 DHCP Starvation,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발생하지 않는데 어떤 그 공격하는 어떤 툴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DHCP 서버로부터 IP 어드레스를 빼내는 작업이죠. 그래서 결국은 IP 주소를 고갈시키는 그런 걸 할 수 있고, 또 다른 공격 유형으로는 공격자가 자기가 정상적인 인과된 DHCP 서버인 양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가해를 하는 스푸핑 어택, DHCP를 저희가 위장하는 그런 이제 공격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반 이러한 공격이 있는지 모르는 사용자 장치들은 이 잘못된 이 로그 DHCP 서버라고 하는 이 로그 DHCP 서버 쪽으로 자기 자신의 트래픽들을 다 흘려버리기 때문에 어태커가 중간에 man in the middle 어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LAN 공격 유형으로는 ARP 어택, ARP 스푸핑, ARP 포이즈닝, STP, 뭐 CDP, 리커런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요 공격 유형도 슬라이드가 비디오로 되어 있으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잘 우리 온라인 커리큘럼에 그 애니메이션 이용해가지고 이 공격 유형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 비디오 이상 추가로 설명드릴 만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요. 하여간 그래도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키워드들이 나오면 제가 그런 정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ARP 공격은 내가 상대편과 통신하기 위해서 IP 주소는 아는데 뭐 예를 들어 맥 어드레스 레졸루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맥 어드레스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 그리고 필요하지 원래 정상적이라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apply, ARP reply 같은 여기 보이는 ARP reply라고 하는 gratuitous ARP라는 키워드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므로써 네트워크에 또는 랜 스위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뒤쪽에서 소개가 되겠지만 이 DAI라는 내용이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거 중요한 기술이에요. 뭐 학생들은 또는 우리 교수님들도 나중에 모듈 시험 같은 거 볼 때 각종 어택 유형에 대해서 그 어택을 방지하기 위한 경감, 미티게이션 테크닉은 뭔가 이런 거 짝짓기 하는 문제들이 아주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DAI라고 Dynamic ARP Inspection을 통해서 레지티밋한 리걸, 맥 어드레스, IP 어드레스들의 쌍들만 뭐 DHCP 스누핑, 뭐 바인딩 어드레스 뭐 이래가지고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드레스를 계속 솎아내는 그러한 기술을 이용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어드레스 스푸핑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유사한 공격 유형인데 이런 것은 요건 이 슬라이드에서는 요 키워드를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P source guard라고 해가지고 IP 어드레스 어떤 랜 세그멘트 내에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 정상적 또는 공격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즉 신뢰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IP 어드레스와 맥 어드레스 테이블 쌍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걸 가지고 소스 가드를 한다라는, 그러면 어드레스 스푸핑 어택이 어느 정도 미티게이션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STP 어택이 있는데요. 뭐 조금 유추해 보시면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스위치는 포트가 스위치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 기본적으로 동작하도록 디폴트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위치에 공격자가 자기의 어떤 할 수 있는 기술을 총동원을 해서 스위치 포트에 정상적인 네트워크상에 있는 정상적인 스위치 포트에 기기를 연결을 해서 STP를 동작시키고 또는 스패닝 트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공격을 가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STP 어택이라고 하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BPDU Guard, 여기 나와 있는 BPDU Guard라는 설정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그 신뢰할 수 있는 스위칭 장치가 아닌 장치가 연결이 될 때는 그 포트를 디세이블 시켜버리는 그러한 미티게이션 테크닉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DP 리카런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CDP는 시스코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이고, 표준화된 프로토콜은 LLDP, 여기 아래 나와 있는데요. 링크 레이어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네이블 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로컬 랜을 운영하다 보면 이웃 장치들이 어떤 장치인가에 따라서 자동으로 뭔가 해줘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안 쓸 수는 없는 프로토콜이에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 특정 신뢰할 수 있는 포트나 필요한 포트의 CDP나 LLDP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포트들은 다 이러한 기능을 비활성시켜 놓는 그런 설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방향성을 미티게이션 테크닉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면은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No CDP run 하면은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스위치 자체가 CDP를 전혀 모든 포트에서 CDP가 동작이 되지 않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여기서 필요에 따라서는 CDP를 하지 말아야 될 포트만 선별적으로 비활성화하는 커맨드를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모드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No CDP Enable, 이게 익숙해지면 괜찮지만 처음에는 이 명령어들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또 시험 문제 같은 거에도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 CDP run하고 CDP enable이 어떤 컨피그레이션 프롬프트에서 입력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순서로 입력이 돼야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꽤 많아요. 그런 점이 이제 좀 유의할 사항이고요.
LLDP 쪽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 명령어는 CDP를 LLDP로만 바꾸면 되니까 같은데,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는 좀 다릅니다. CDP는 no CDP enable만 하면 되는 반면, 이 LLDP의 경우에는 transmit and receive, 송신 측하고 수신 측의 LLDP를 따로따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커맨드를 각각 입력을 해줘야만 된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